네, 안녕하세요. 유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AIF 트레이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서울대는 맨날 교육만 받으러 오다가 이렇게 제가 강사로 오게 된 건 처음이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할 거는 제가 있는 DAT 랩에서, 저 보드콘 내에 있는 DAT 랩에서 같이 하던 것도 있고 제 개인 프로젝트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판단 네트워크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가 주식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추세 추종 매매라는 걸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추세 추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있는 구간이 추세인가 비추세인가를 판단하는 건데, 그 부분을 과연 네트워크로 판단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성함,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유주현이고요. 모두 연에 있는 DAT 랩 2대 랩장으로 지금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센터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네트워크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는 작년에 좀 올해 연초까지 좀 진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서 들어가 보셔도 별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을 텐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다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저희 DAT 랩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5분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레짐 디텍터 만든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각각의 10분씩 발표를 해서 25분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DAT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2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꽤 많은 분들이 저희 그 랩에 있는데 금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아예 금융이랑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게임 개발자 하시던 분도 있고, 통신 네트워크 개발자도 있고, 저처럼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인공지능 그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한번 저희가 만든 시스템으로,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테스트베드에 참전을 해보자,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전을 해보자라는 의지로 했던 게 이제 델 로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FT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HFT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고빈도 매매, 뭐 초단타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밀리세컨드 이하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 뭐 선물, 파생 상품들 다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DMA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2개는 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댄 로보는 저희가 안정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3가지 형태로 로드 어드바이저 모델을 만들어서 올해 8월쯤에 1차로 참여를 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저희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듀얼 모멘텀하고 HRP라는 그 기법을 사용해서 로직을 구성을 했고요. 듀얼 모멘텀은 게리 안토나치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요즘에 컨터테이티브 듀얼 모멘텀이라고 해서 책이 또 나왔는데, 그런 책에 있는 기반에서 로직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 공부한 것 중에 Advanced Financial Machine Learn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HRP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을 붙인 겁니다. 듀얼 모멘텀으로 추세인 종목을 고르고, 그 고른 종목들을 어떻게 비중 조절할 것인지를 HRP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테스트베드 1호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로직을 추가해서 2호에 참여를 할 건데, 2호에는 제가 만든 CNN 로직, 좀 이따 발표할 CNN 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종목 선정하는 로직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고요. HFT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한 DMA 서버를 활용한 고민도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DMA 서버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주식 거래를 하면 거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죠. HTS를 해서 공인인증서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DMA 서버라는 거는 증권사의 바로 렉에다가 저희가 서버를 꽂는 겁니다. 증권사 렉에 꽂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거기는 그건 공인인증서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개인 그 서버 하나당 보안 그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HTS에서 이제 자동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시간당 거래 제한이 있어요. 낼 수 있는 거래 제한. 뭐 1초에 뭐 20번, 30번 뭐 이렇게 해서 그 키움증권, 이트레이드 증권 다 각마다 제한이 있는데 얘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냥 내는 대로 내면 돼요. 그래서 원래 하이프리퀄런시 트레이딩은 나노 세컨드 단위로도 내거든요. 원래 그 미국에서 하이프리퀄런시 트레이딩을 되게 많이 하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밀리세컨드 단위로 주문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켓 메이킹, 페어 트레이딩, 뭐 오더 임밸런스 같은 로직들을 사용해서 지금 로직 구현을 해서 테스트 중이고요. 조만간 실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서버에서만 했었고 모의 투자로 했었는데 12월 중순부터 실계좌로 실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여기까지가 DAT가 여태까지 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레짐 디텍터 그 CNN으로 네트워크로 구성했던 것과 지금 트랜스포머를 레짐 디텍터라고 하긴 그렇지만 레짐 디텍터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NN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작년에 제가 모드콘 발표할 때 말미에 잠깐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들으셨던 분은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의 레짐은 추세예요. 추세. 내가 지금 상승 구간에 있는지 하락 구간에 있는지 그래서 이 상승 구간일 때는 매수했다가 매도해야 되겠고 그 하락 구간에서는 매도했다가 매수해야지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면 주식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공매도는 기관만 할 수 있고 기관도 공매도는 이제 대여해서 대차 거래해서 그 주식을 빌린 거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네이키드 숏이라고 해서 자기가 빌리지 않아도 바로 숏을 할 수 있어요. 그 주식 그 브로커지에 다 해준대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이거 매수 매도를 전략을 짤 수 있는 거는 선물이나 옵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현물에서는 그냥 샀다가 파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샀다가 팔 때는 이제 상승 구간에서 해야 되잖아요. 보합 구간이나 하락 구간에서 이제 그걸 하면 이제 손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로직을 돌리기 위해서는 추세 구간인지 비추세 구간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CNN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가 상승 구간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 구간에 있다고 쳐봐요. 이 뒤에 그림을 모른다. 내가 이 구간에 있는데 이 뒤에 그림을 몰라요. 여기 이 포인트에 딱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 상승 구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 하락 구간에 여기 있는데 갑자기 튀었어요. 여기가 계속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의 이 스파이크만을 보고 거래를 하면 필패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순간 데일리로 일어나는 이 스파크에 이게 좌우되지 않고 좀 더 긴 중기나 장기 거래를 하려면 이거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솔직히 저는 트레이딩을 좀 오래 했는데 그게 뭐 능숙한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면 나보다 더 잘 찾아주지 않을까 패턴을.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네트워크로 레짐 디텍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짐 딕테터를 만들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네트워크가 학습하기 쉽게, 패턴을 알아차리기 쉽게 프리프로세싱 할 거냐, 이게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이제 코스피 데일리 데이터랑 최근에는 유역 상장된 ETF를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일간 데이터. 근데 왜 NISE ETF 데일리 데이터를 썼냐 하면 최근에 이걸로 로보 2호를 나갈 건데 저희가 로보 2호는 글로벌 ETF 펀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ISE에 달려있는 직접 상장되어 있는 해외 펀드를 직접 사고 팔기 위해서 지금 로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ETF 데일리 데이터를 썼습니다. 요즘에 글로벌 ETF 펀드가 대세거든요. 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벌렸고, 최근에 저희 나라의 저 정확하게 회사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뉴욕 증시에 그런 비슷한 펀드를 상장을 했어요. ETF를 상장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목표로 지향점을 삼고 2호에서는 하기 위해서 ETF 데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고 조정하고 거래량을 써요. 저희가 그냥 HTS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데일리 데이터 그겁니다. 그래서 시고 조정 데이터를 저희 여기 20일치라고 써 있는데 24일치예요. 24일치를 썼고요. 이거를 스케일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는 4만 원대고 지금 5만 원대로 올랐지만 현대자동차는 12만 원대잖아요. 종목마다 거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 없어요. 노멀라이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서는 이제 그냥 퍼센테이지, 데일리 퍼센테이지 체인지 레이트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랜덤 시그널이 돼요. 그래서 랜덤 시그널을 좀 더 추세가 살아있게 랜덤 시그널을 모델링하는 프리프로세싱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 안 쓰고 그냥 종가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종가를 쓰고 이게 윈도우로 씌운 거예요. 24일치로 딱 한정해서. 그렇게 해서 원래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썼었는데, 민맥스 스케일러는 안 좋은 점이 이거랑 거래량은 한 주에도 하루에도 막 5배 평균, 그 전까지의 평균 거래량의 5배가 확 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스파이크가 뜨면,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죠. 굉장히 큰 아웃라이어가 뜨면 나머지 것들이 다 0으로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안 돼요, 잘. 그래서 그런 특징점을, 아웃라이어에 의한 특징점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썼습니다. 이 스케일러에 대한 내용은 여기 링크에 가시면 각가지 스케일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케일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같이 가는 네 가지는 시고 조정이고요. 시고 조정은 거의 형태가 또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거의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도 무방한데, 그때 그날의 플락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4개를 다 쓴 거고요. 근데 거래량은 전혀 다르죠. 여기 뜰 때 거래량에 미친 듯이 여기 이쪽에 맥스 값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시고 조정 거래량을 가지고 입력을 넣고 그걸 프리프로세싱해서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CNN은 아시다시피 지도학습이잖아요. 그러면 지도하려면 레이블링이 있어야 돼요. 뭐 영상에서는 GT라고도 하고 그라운드 트루스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레이블링이라고 하고 클래스라고도 하죠. 다양한 말로 부르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구간을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구간을 하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구간을 보합으로 볼 거냐, 0, 1, 2로 레이블링을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하려면 짜증나겠죠? 예. 저희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텍스처를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야 되니까 레이블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천장을 저희가 직접 손으로 해봤었어요. 한 3일 걸렸는데 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맡겼어요. 이게 레이블링하는 직접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용역으로 맡겼는데,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눈이 빠질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시계열이잖아요. 시계열은 솔직히 사람마다 자기가 상승이나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 자기가 이제 거래하는 그 스케일에 따라서 장기화로 하는 사람, 단타로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이블러를 할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자동화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썼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지수가중 21치에서 뭐 1시그마만 사용한 볼린저 밴드를 구한 다음에 이게 클로즈 값이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면 1, 뭐 아래로 있으면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걸 20개를 썸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레스홀드 이상이면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락이라고 생각해서 레이블러를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인풋은 24x5x1 형태로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CNN은 클래스에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필터를 컨볼루션 연산을 하려면 채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곱하기 1을 한 거예요. 원래 어도 아시겠지만 엠리스트 데이터는 곱하기 1이고 그 BW 블랙 앤 화이트 그냥 스케일이니까요. 대부분의 이제 RGB는 채널이 3개죠. RGB 채널 3개인데 얘는 그런 것처럼 채널을 준 거고요. 근데 아웃풋은 이게 2x1이 아니고 3x1입니다. 잘못 썼네. 3x1으로 해서 아웃풋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가면 블럭이 4개가 있는데요. 컨볼루션은 블럭 4개가 블럭 가까이가 1x1, 3x3 맥스 플링의 형태로 돼 있고 이 4가지 블럭을 통과해서 풀리 커넥티드 2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결과겠죠. 얼마나 잘 맞는가. 이거는 16일치로 한 거고 이건 24일치로 한 거예요. 거기서 보면 주황색은 레이블러고 내가 붙인 레이블러고 파란색이 예측치예요. 근데 보시면 요런 데 보면 상승 추세를 좀 1이 상승 추세고 요게 이 하락 추세인데 요거 보면 잘 안 맞죠. 얘는 상승 추세를 잘 맞추는 것 같긴 한데 좀 선행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16일치가 24일로 했을 때보다 예측력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프리시전이나 리콜을 뽑아보면 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의 단점은 아까 말했지만 오토 레이블링을 했는데 그 레이블링이 엄정하지 않아요. 이제 엄정한 레이블을 만들려면 자기가 일단은 한번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다시 세팅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오히려 네트워크 개발하는 시간보다 솔직히 여기 딥러닝 엔지니어들이 계시면 네트워크 고민하는 시간보다 데이터 작업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그 딥러닝 엔지니어에게 숙명 같은 일이라서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레이블링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데이터의 피처를 잘 뽑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CNN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는 NLP에서 제일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버트 모델이나 트랜스포머가 제일 화두가 되는 모델인데 기존의 뭐 C2C 구조인 인코더 디코더를 따르면서 어텐션만을 구현한 모델이라고 이 논문에 나와 있죠. 뭐 어텐션 is all you need. 저는 이 논문은 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NLP 작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모델, NLP 모델인데 이 NLP 모델로 어떻게 시계열을 판단할 거냐 그거에 꽂혀서 지금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레이블링이 되게 엄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CNN을 하려면. 근데 그거 몇만 개를 내가 언제 이걸 다 레이블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레이블을 하기 싫어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찾다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VA로 해보는데 VA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NLP 이제 트랜스포머는 어차피 그 시퀀셜한 모델이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RNN이나 LSTM보다도 성능이 좋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로 금융시계열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적용했는지만 말씀드릴 거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 두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 보시면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인풋으로 넣을 거냐,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이에게. 얘 원래 인풋은 그거죠. 문장이죠. 센텐스. 워드 센텐스인데, 센텐스를 워드 임베딩한 값을 집어넣어요. 인코딩해서 워드 임베딩한 값을 집어넣는데, 그런 형태를 시계열을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cat, mat, wood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임베딩을 해서 집어넣는데, 나는 이런 데이터란 말이죠. 이 데이터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처음에는 임베딩을 빼고, 여기 이 구조에 보면 임베딩 구조가 있는데, 이 임베딩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애인데, 나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임베딩을 빼봤었어요. 그냥 이것만 쓰고 임베딩을 뺐더니 또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매트릭스 계산하고 마지막에 그 로스 계산할 때 이 매트릭스 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에러가 계속 나서, 그래서 그걸 구조를 고치느니 그 인풋에 맞게 집어넣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꾼 게 이렇게 인풋을 설정 기간 플러스 내가 24일짜리를 쓰겠다. 24일까지만 쓰겠다면 25일 것까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24일 데이터를 가지고 내일 거를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25일 거를 같은 구간을 놓고 종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걸 민맥스 스케일을 통해서 0일로 스케일링하고 그걸 양자화합니다. 양자화한다는 게 인티저 값으로 부풀린다는 거죠. 이제 이게 0에서 1 값이니까 이걸 만배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만배하면 0에서 만까지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0에서 1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값을 유효 숫자 4개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자화해서 인풋은 내가 24일이면 0에서 23까지일 거고, 타겟 인풋은 0에서 23까지인데 리얼이 1에서 24까지. 하나 더, 오늘 현재 시점에서부터 과거 23일치까지 다 합해서 24일치를 넣고 그 다음 날 그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는. 그래서 양자화를 하면 이런 식의 데이터 형태가 됩니다. 0에서 만까지. 딱 민맥스가 민이 0이고 맥스가 만인 그런 데이터가 돼요. 이런 식으로 텐서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인풋 시퀀서를 24로 했기 때문에 24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만까지의 데이터가 그 인티저 값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네트워크 구조가 나중에 스파스 크로스 엔트로피로 로스를 계산하는데, 얘가 많은 폐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일을 넣어줘야 돼요. 그 데이터 쉐입을. 그래서 만일로 넣고 배치 사이즈 32로 인풋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과인데요. 파란색이 원래 값이고 빨간색 마커가 있는 게 예측치예요. 근데 앞에 그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이 마지막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얘는 하락했는데 얘는 상승으로 예측했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추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추세였잖아요. 근데 얘는 갑자기 훅 꺾였죠. 이런 거는 판단할 수 없어요. 네트워크가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이 상승 추세만이라도 잘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즈 히트하고 폴히트를 다 해보면 제가 1600, 좀 4만 개까지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다시 없어서 지금 당장 해봤는데 1618개의 라이즈를 63%로 맞췄고, 폴을 1582개의 폴 떨어지는 하락 구간의 샘플을 67%로 맞춘 거예요. 이 정도면
웬만한 LSTM 이런 거 돌려보신 분 알겠지만 50% 나오기 힘들어요. 반반 그냥 반반 맞추는 거예요. 그게 50 많이 해봤자 54% 55% 나옵니다. 그 다음 날. 근데 이거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잠깐 제가 학습시켜 놓은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예측치예요. 이게 원래치인데 거의 비슷하죠. 얘는 좀 폈는데 얘는 똑같죠. 얘는 하락치,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잘 맞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얘가 랜덤하게 튀는 애들, 랜덤하게 변하는 애들에서는 잘 못 맞춥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간 거잖아요. 올라가다가 이런 애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까지 맞추려고 네트워크나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드시는 욕심이에요. 절대로 맞출 수 없어요. 네. 이런 것들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라이즈 부분은 63%로 맞췄고 폴이 67%, 그리고 대충 65%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시계열 데이터 예측기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시스템 로직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저거 가지고 백테스트 해보셨나요? 예. GAGR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수익률까지는 안 뽑아봤어요. 수익률은 안 뽑아봤고 그냥 예측이 되는지만 봤고요. 64%라고 해서 65% 정확도가 낮다 해서 바로 이게 돈이 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그거는 그 뒤에 이제 자산 배분 로직을 붙여서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잘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날 뭐 이렇게 보합이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하면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이 길어지면 얘가 아무리 좋은 65%의 클래시파이어라고 해도 그 구간에서는 정확도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려면 자산 배분이랑 같이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손실이 날 때 적절히 이제 컷해주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고요. 그런 거를 적절히 쓰면 그래도 1년에 한 1-20% 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분 먼저. 네. 제주대에서 컴퓨터 공학이랑 경영학 공부하는데요. 예. 그러면 추세를 잘 잡으니까 네. 목표를 초단타로 하시는 이거는 데일리로 생각한 거고요. 초단타는 굳이 이거 안 써도 돼요. 초단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더 앰뷸런스 형태로 이제 초단타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거래량 LOB를 봐야 돼요. 그거는 초단타는 LOB를 봐야 돼서 LOB 상태에서 체결량과 거래량이 쌓이는 그것만 봐도 대충의 추세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타 이게 네트워크들은 문제가 아무리 컴팩트하게 만들어도 밀리세컨드 1밀리세컨드 이하로 내리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이퍼커트 트레이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리세컨드 단위로 거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네트워크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스캘핑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그 초기 모델 중에서 네. 그 그거는 듀얼 모멘텀이라는 로직을 쓴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 모델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알고리즘에다가 HRP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이제 자산 배분 비중 조절을 한 건데, 최근에는 워낙 수익률이 시장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랑 매도 매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저렇게까지 안 깨졌을 텐데, 이게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은 공매도가 할 수 없잖아요. 네. 타깃이 이길 종가입니다. 네, 다음날 종가.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왜냐하면 저희가 종가에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종가에 딱 사고 종가에 딱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트릭을 좀 씁니다. 원래 실제 운영할 때는 저희가 3시 반이 장 마감인데 3시 15분 데이터를 그냥 종가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학습시키고 그 점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릭을 써요. 원래.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시뮬레이션이니까 종가로 그냥 한 거고요. 그 세계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네. 어느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네. 횡보고 네. 그렇게 정하셨나요? 몇 프로 정도? 그렇게 데이터의 횡보 상승 그런 거를 굳이 주진 않았고요. 예. 저희가 제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 데이터를 자른 거예요. 근데 학습은 그러니까 CNN도 그렇고 이것도 학습은 2017년 12월 30일까지의 데이터로 학습한 다음에 테스트나 검증은 2018년 2월부터 그 마지막 2018년 뭐 10월 12월까지의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종목도 트레이닝에 쓴 종목은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에서는 쓰지 않았어요. 밸리데이션에 하고 테스트는 트레이딩이랑 아예 기간과 종목을 다 분리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예. 그러면 중간 값이 예. 횡보는 그 횡보는 그 볼린저 밴드 내에 들어가 있으면 보합이라고 본 거죠. 예. 뒤에 보면. 밴드를 가지고 네. 레이블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좀 시간 지연이 반영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람이 그래프 차트상에서 봤을 때 아닐 수 있죠. 예.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판단하는 시점과 볼린저 밴드에서 판단하는 시점이 시간 지연이 있잖아요. 많죠. 예. 그러면 아까 그림 보여주셨을 때 16일짜리 24일지 네. 그 시간 지연의 차이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 지연이 판단이 되나요? 어느 정도의 시간 지연을 가지고 하는 그래서 건가요? 하루 이틀 데이터 16일치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정확한 제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16일치로 하면 그때는 16일까지 보고 이틀 후에 주식 그 패턴을 내가 구간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해봤어요. 네, 이틀의 지연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볼리저 밴드를 하면 이 시간 지연이 되게 커요. 이렇게 하락이 급격하게 내려갈 때는 체인지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오토레이션 하고 손으로 이제 수작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 저는 그것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작업은 안 하고 그냥 돌려봤어요. 그래서 좀 보시기에 레이블링이 되게 이상해 한 구간이 있긴 있어요.